이번에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생생법률 상담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세입자를 위한 정보, 전세 사기를 막는 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모르면 당하는 전세 사기 예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단 하나의 꿈.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도가 떼인 전세금이 1,000억 원을 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 그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져 무려 8천억 원에 육박한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 전세 사기를 막아라. 전세 사기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 생생 법률 상담소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전세 사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데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제도의 허점, 그리고 사각지대를 노려서 이루어집니다. 모르면 당하는 전세 제도의 허점. 생생정보극장에서 만나볼까요? 첫 독립에 들뜬 20살 청년. 오늘의 세입자 나 꼼꼼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아주 꼼꼼하게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매물을 잘 보셨고요? 네, 계약하려고요. 그래요? 요즘 이런 매물 구하기 어렵거든요. 네. 진짜로 정말 잘 오셨어요. 네. 네네. 계약서 바로 진행할까요? 잠깐 서류 좀 확인해도 될까요? 입주할 매물의 등기부 등본까지 야무지게 챙겨온 꼼꼼씨. 그럼요, 확인은 필수죠. 서울특별시 생생고 정보동. 먼저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재지를 확인하고요. 주인땡님이 임대인 맞으시죠? 예, 맞죠. 꼼꼼합니다, 꼼꼼해. 이제 됐죠? 이제 계약할까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장, 을구를 확인해야죠. 근저당권 없고 전세권 없고. 꼼꼼하시다, 아가씨. 자, 이제 됐죠? 네. 계약 진행할까요? 네,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름처럼 꼼꼼하게 계약을 마친 나 꼼꼼씨.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전입신고에 확정 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안전하게 계약 성공이다! 자, 1년 뒤.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넘어갔다고요? 절 보고 하셨는데.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던데 모르셨어요? 무슨 일이죠? 난데없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확인하지 않았나요? 세입자가 꼼꼼하게 계약할 물건도 살펴봤고 전입신고까지 잘 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근저당권자 같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세입자의 권리가 담보권보다 밀릴 수가 있습니다. 뒤까지 확인을 해야 되네요. 다 꼼꼼히 보더라도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요? 임대인의 양해를 받을 수 있으면 보증금 입금하기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등기부가 깨끗한 걸 확인하고서 송금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계약일부터 잔금일자 이길까지 등기부 권리사항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약사항으로요. 여기서 잠깐! 전세 계약 전 피해야 하는 매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위치도 교통도 좋은데 유난히 저렴한 매물. 두 번째는 반대로 유난히 비싼 매물. 세 번째는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매물을 선택할까요? 아, 너무 싸면 좀 불안한데. 그런 마음이 들죠. 다양한 이유로 한 표씩 던져보는데요. 그 결과는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뭔가요? 세 집 모두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집 모두요? 먼저 첫 번째 집, 전세 가격이 유난히 낮은 경우에는 이중계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입자를 유인해서 여러 명의 세입자랑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미 전입신고가 된 가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너무 높은 집은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담보대출금, 그리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될 보증금, 그러니까 집주인의 채무가 주택 시세의 7, 80%를 넘어가면 깡통이라고 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축 건물인데 신축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역이 없어서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의 상당수가 신축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 30대 대부분은 보증금을 맡긴 전 월세 세입자. 적정 전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전세가율이 낮은 집을 얻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뜻하는데 60, 70% 정도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 원이고 경매 낙찰가율이 60%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 이하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양각색의 전세 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알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 세입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보 정말 유익했습니다. 저 같은 2030 세입자들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오늘 정보 너무 알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날로 이 전세 사기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5월 25일이었죠.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가님을 저희가 화면으로부터 소환을 해봤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살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전세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 피해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피해자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골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네. 이 경우에 취득세나 재산세가 일정 범위에서 감면되고요. 만약에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고 내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은 소위 깡통이라면 네. 실투자금 없이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직이라든지 전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경매에서 덜컥 낙찰이 돼버리면 일단 유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이러고 나면 추후 청약에도 좀 불이익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세 사기로 불가피하게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 만약에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LH 등의 우선 매수권 양도하고 공공 임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주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직접 지원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임차할 집을 고를 때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없을 경우 잔금 치르기 전이나 입주 전에 여러 차례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요? 근저당권이 없어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분 건물로 그리고 호실별로 따로 등기가 돼 있고 내 집에 내 가족만 산다면 괜찮지만 네. 그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같이 사는데 통으로 등기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건물 전체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전체 경매가액에서 전체 세입자가 나눠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보다 확정일자가 우선되는 선순위 임차인하고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하고 보증금 외에도
집주인의 체납 세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당해사 우선 원칙,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체납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국가가 우선해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하고 체납세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직접 행정청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또 이사를 곧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안전한 방법은 없는지 불안해요. 저처럼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그 하루 시차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체결 직후에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이게 번거로워서 실무상 거의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사기가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집주인도 위임장 써주면 임차인 혼자 가서 등기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기 후에라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필수. 임대차 계약하실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님. 공인중개사는 그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역할까지요.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김한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